나 수도와 같은 바이러스 질환이 있는 경우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라이 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올 수 있는데요. 라이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성 질환자가 아스피린을 복용했을 때 간이나 뇌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해서 흔하진 않지만 심한 경우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. 따라서 아이에게 열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아스피린을 주시지 마시고요. 일단 수도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 질환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네. 그렇구나. 그리고 저희가 아까 여쭤봤지만 뭐 위궤양이나 출혈성 질환자뿐만 아니라 특별히 어떤 질병이 있었던 분들이 이 아스피린 복용을 더 주의를 해야 되나요? 위궤양이나 또는 위장 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출혈을 경험했던 분들도 있습니다. 식도 출혈, 또 위출혈, 또는 우리가 항문 질환, 치질 등이 있겠는데요. 그런 환자분들은 아스피린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. 그 이유는 지속적인 출혈 현상이 나타나서 빈혈이나 위장관 출혈로 인한 재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네, 좀 고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도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? 고용량으로 장기 복용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위장관 질환 외에도 간 손상 또는 또 위장관계 손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출혈 질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생리량이 많은 분 그런 분들은 이 아스피린 과다 복용을 해서 생리량이 증가되는 경우도 있고요. 쉽게 멍이 드시는 분이라면 혈소판 질환 등과 더불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렇군요. 각별히 주의해서 드셔야 될 분들, 과거 병력도 중요한 것 같고요. 복용량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이 약을 드실 수 있을지 복용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짚어보겠습니다. 네, 아스피린 이런 복용법 어떤가요? 고혈압, 가족력이 있다면 매일 아스피린을 한 알씩 드셔주시는 거 어떨까요? 아스피린 복용 권장사항을 보면은 심혈관계 질환, 고혈압이나 뇌졸중 또는 고지혈증, 당뇨병 등의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아스피린을 하나씩 드실 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 말고 그냥 단순 가족력이나 위험성이 있다고 본인이 판단해서 드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자, 이번엔 두 번째 복용법. 이런 복용법은 어떨까요? 알아볼까요? 자, 아스피린을 우유와 먹으면 더 좋다. 원래 우유랑 약이랑은 잘 안 어울리는 거 아닌가요? 네, 그러게요. 다행히도 아스피린을 드실 때 우유를 드시면은 약효가 떨어지거나 올라가진 않습니다. 이 아스피린과 어떤 약물의 상호작용이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. 다행히 아스피린을 드시기 전에 우유를 먼저 드신다고 하면은 위 점막 보호 기능이 있어서 좀 더 좋다고 합니다. 그렇지만 우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음식물을 같이 드시고 20분 정도 이후에 아스피린을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. 그렇군요. 물이 아닌 우유와 음식물과 함께 먹어도 되는 게 또 아스피린이 있네요. 그럼 궁금한 거는 아스피린을 먹을 때 함께 먹으면 안 될 약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우리가 류마티슨 관절염이라고 하는 우리가 결체 조직 질환이 있는데요. 류마티슨 관절염 약과 아스피린을 같이 드시게 되면은 아스피린의 효능이 떨어지게 됩니다. 또 일부 우울증 약물과 아스피린을 같이 드시게 되면은 그걸 위해서 출혈 경향이 더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. 또 아스피린 먹으면서 몸에 좋다고 비타민을 같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? 비타민과 아스피린을 같이 복용하시게 되면 혈중 비타민 농도가 떨어져서 약효가 나타나지 않습니다. 또 이제 우리가 열나고 그러면 감기약인 아스피린 같이 드시죠. 또 카페인하고 같이 드시는 경우 커피를 드시고 아스피린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카페인의 진정 작용이 더 상진돼서 가슴 두근거림이라든지 이런 보이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네, 기억해 둬야겠습니다. 그러면 세 번째 아스피린 복용법 살펴볼까요? 자, 등산할 때 어지러움증을 느낀다면 아스피린이 최고다 해서 아스피린을 뭐 등산할 때 많이 상비약으로 드시죠. 갖고 다니시는 네. 분들도 있잖아요. 예, 이런 말씀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. 하지만 이 등산 시 어지러움 또는 이 단순한 어지러움은 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. 일반적으로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니 아스피린 먹으면 도움이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어지러움증이 단순한 혈압의 차이로 어지러움이 오거나 다른 원인일 수도 있거든요. 즉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황에서 아스피린 먹는 예를 들어서 출혈성 경향이 있는 분이 고산지대에서 단순히 산소 부족으로 어지러움을 했는데 아스피린 먹어서 출혈력이 너무 올라간다면 뇌출혈 등의 위험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함부로 드시는 거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렇군요. 먼저 이제 상담을 충분히 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. 10시 19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. 오늘 국민 3대 약 스테로이드, 아스피린, 항생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. 자, 문의 전화 한 통화 받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말씀하세요. 네, 지금 방송을 보다 전화드리는데요. 우리 딸애가 아주 생리할 때 생리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아스피린을 계속 복용하거든요. 근데 혹시 그렇게 계속 복용하게 되면 내성이나 중독 같은 게
걸리지 않을까 싶어서